두 번째로는 이 순서를 잘 지켜야 돼요. 제가 항상 이제 스윙의 순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스윙의 패턴도 있겠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그 헤드를 잘 떨어뜨리는 팁 중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가 있어요. 순서대로 떨어뜨리라는 거는 제가 한 손으로 보여드리면 더 편하실 것 같은데 네. 제가 약간 옆으로 이렇게 살짝 돌아서서 팔을 이렇게 제가 쭉 뻗었어요. 뻗고 헤드를 위에서 떨어뜨릴 때, 자 봐보세요. 뭔가 되게 이 이상하죠. 정도면 네. 로봇입니다. 예. 네, 엄청 딱딱하고 뭔가 이상하게 제가 떨어뜨리는데 그냥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제가 떨어뜨린다라고 생각했을 때 아. 아마 제가 이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걸 아무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실 거예요. 클럽이 떨어질 때 순서가 그냥 지금 옆에서 보시면 가장 잘못된 게 뭐냐면 헤드서부터 먼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어깨로 내려오는 이런 느낌들이 가장 잘못된 거고,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 때 보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손목이 편안하게 이렇게 꺾여 있는 상태에서 그립이랑 그 다음에 손목이랑 팔꿈치, 그 다음에 팔, 그 다음에 어깨, 이런 식으로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뭐가 하나부터 뭐 세네 개 이게 연결되는 게 아니라 그냥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스윙을 할 때도 보면은 백스윙 탑이 올라가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헤드가 먼저 나오고 몸이 일어나게 되면 중간에 2, 3, 4번에 대한 이 부분들이 생략이 돼서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천천히 스윙을 할 때 셋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천천히 백스윙이 올라가서 다운스윙 내려올 때 보면 우리가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손이랑 그립이랑 손이랑 팔이랑 그 다음에 몸통이 돌아주면서 탁 떨어뜨린다라는 느낌을 좀 받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탑에서 헤드가 먼저 떨어지는 게 아니라 탑에서 올라갔을 때 보면은 몸이 먼저 돌아주면서 클럽이 회전이 되고 떨어지는 느낌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연습하실 때 보면 캐스팅이 되시는 분들은 헤드가 이렇게 지금 제가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헤드가 여기서 이렇게 먼저 떨어지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팔꿈치가 몸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헤드가 떨어지게 되면 임팩트 때 힘 전달도 정확하게 될 수 있지만 강하게 공을 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추어 분들께서 이 디봇을 내는 걸 상당히 좀 원하시잖아요. 로망이죠, 사실. 네. 근데 사실 이 디봇을 내는 게 아니라 사실 그냥 저절로 사실 디봇이 나와지는 거거든요. 아. 근데 아마추어 분들께서 디봇을 일부러 내려고 하다 보면은 이 연결 동작들을 좀 생략을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동작을 함으로써 내가 자연스럽게 레깅 동작까지도 좀 연결이 될 수 있다 생각하시면은 좋은 연습 드릴이 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여기서 다시 보여드리면 어드레스가 돼 있는 상태에서 저 백스윙 탑이 올라갔어요. 우리가 팔꿈치도 몸 쪽으로 많이 가지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몸에 회전을 가지고 가서 공을 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네. 이 동작이 그냥 단순하게 보면은 팔이 펴지면서 내려오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팔꿈치는 자 봐보세요. 팔이 몸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고 몸에서 가까워지게 되면 순서대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스윙에 올라가서 다운스윙 때 헤드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셔야 되는 동작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립이랑 팔꿈치랑 몸 동작이 이렇게 그냥 돌고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가까워져야지 떨어질 수가 있는데 멀어지게 되면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셋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팔꿈치만 몸 안에서 좀 가깝게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아. 네. 아마추어 분들도 그냥 기본적으로는 이 원리만 이용해서 공을 친다라고 하면 공을 효율적으로 컨택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동작을 무시하고 공을 세게 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거리를 더 내려고 힘을 줬던 이 스윙이 거리를 더 감속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잘 지키셔야지 헤드를 정확하게 떨어뜨리면서 잘 보시면 제가 빠르게 공을 치지 않았거든요. 연결 동작만 정확하게 가져갔어요.
네. 지금 지금- 거리도 뭐 상당히 나가고 정확도도 좋습니다. 네, 제가 지금 7번 아이언을 가지고 공을 치는데 클럽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윙에 접목을 시킨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스윙 자체가 순서대로 멀어지는 느낌이 이렇게 미스가 나오면서 순서를 좀 지키지 않고 내려오는 동작이 아니라 결국에는 순서가 몸으로 가까이 가지고 오면서 순서를 지켜야지만 아이언 헤드를 떨어뜨리고 디봇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아마추어들 관점에서는 디봇을 좀 얇고 길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네. 뭔가 눌러치는 느낌보다는 좀 찍혀서 뒷땅성의 그런 두꺼운 디봇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잘못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짤막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안소연 프로도 마찬가지지만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디봇을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공을 치진 않을 거예요. 그냥 아. 자연스럽게 내가 체중 이동을 하면서 정확하게 들어가면은 디봇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내가 이 샷을 디봇을 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사실. 근데 거기에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백스윙에서 연결되는 동작이 순서가 잘 지켜지다 보니까 스윙 아크나 팔의 움직임이 몸에 잘 들어와서 임팩이 맞고 자연스럽게 디봇이 나오는데 아마추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캐스팅이 되거나 몸이 쫓아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을 어떤 식으로 디봇을 내려고 하시냐면 가파르게 내려와야지만 디봇이 난다라고 생각하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몸의 움직임보다는 팔만 이런 식으로 떨어뜨려 가지고 디봇을 내려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이거는 몸이 돌면서 얇게 맞는 타핑보다도 더 안 좋은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레슨을 잘 생각해 보시면 스윙이 올라가서 몸이 돌면서 클럽이 내려와 있어야지 단순히 클럽만 끌고 들어와서 위에서 떨어뜨린다라고 생각해서 디봇이 나오는 거는 비거리도 상당히 감속이 될 수가 있고 방향성도 좀 틀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볼 컨택이 좋은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투어도 마찬가지지만 선수들이 공을 칠 때도 다운스윙 내려올 때도 몸이 돌아주면서 넓게 내려와 가지고 공이 잘 맞았을 때는 디봇이 얇고 길게 나온다 그러잖아요. 네. 이럴 때는 어떻게 보면은 공을 찍어 친다는 느낌이 아니라 공을 눌러 친다는 느낌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아, 실제로 공을 칠 때 공을 찍는다는 표현은 저희가 너무 가파르게 공을 어택 앵글이 가파르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공을 칠 때도 완만하게 길게 나가는 느낌이 나와야지 디봇이 길게 얇고 길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도 스윙을 하실 때 내가 스윙이 잘 됐어라고 생각하면 디봇의 두께를 한번 체크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안수현 프로의 경우에는 이 디봇을 좀 신경 쓰면서 샷을 하나요? 어떤가요? 저는 디봇이 잘 나지 않기 때문에 네. 근데 얼마 전 제 네. 알고리즘에도 스코티 셰플러가 타이거 우즈에게 질문하는 그 영상이 나왔거든요. 네네. 디봇이 얼마나 나냐? 타이거 우즈가 그랬더니 네. 나는 정확하게 맞으면 디봇이 안 난다. 네. 네. 근데 안수현 프로도 같은 경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선수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물론 뭐 웨지샷 같은 경우에는 뭐 바운스나 로프트 각도가 있기 때문에 디봇이 나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깊고 짧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선수들이 스윙이 잘 지나갔을 때는 디봇이 얇고 길게 맞아요. 나오는 게 아. 일반적이기 때문에 네. 타이거 같은 경우에도 얘기했을 때 공만 정확하게 힘 전달이 됐을 때는 디봇이 안 나오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선수들이. 아마추어 분들 같은 경우에는 디봇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순서에 더 집착을 하시게 되면 오히려 디봇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이 좀 들 수 있습니다. 이 동작을 제가 손가락을 제가 걸쳐서 잡는 거라든지 순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동작이 잘 안 되신다라는 분들은 좀 극단적으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저는 백스윙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수직으로 떨어뜨리는 느낌을 한번 받아보라고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백스윙 탑에서 수직으로 떨어뜨릴 때 잘 보면은 수직으로 떨어뜨릴 때 보면은 그냥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 때도 똑같아요.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 때도 어깨라든지 팔꿈치라든지 손이 떨어져야지만 힘이 들어가는 것처럼 임팩트 때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그냥 옆에서 이렇게 떨어뜨린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 헤드는 어느 위치에서 내가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올라갔다가 순서를 안 지키고 헤드부터 떨어지게 되면 소리가 다르죠 지금. 네. 네, 아무리 제가 여기서 빠르게 내려오려고 해도 소리가 안 나요. 근데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그냥 힘을 좀 빼고 그냥 제가 이렇게 내려놓는 거거든요. 이런 느낌이 자꾸 나와야 돼요. 이 느낌에서 다운스윙 때 회전이 되는 걸로만 연결을 시키면 보세요. 올라갔다가 자 위에서 아래로 제가 이렇게 한 2번 정도, 3번 정도 떨어뜨리고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네, 바로 이 연결되는 소리죠. 동작이 연습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백스윙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탑에서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한 번 정도, 2번 정도 떨어뜨리고 회전하고 그냥 떨어뜨리는 느낌만 가져가도 어느 정도의 컨택은 다 돼요. 어느 정도의 컨택은 다 되는데 이거를 단지 자꾸 힘을 다운스윙이 내려올 때 힘을 미리 쓰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순서에 대해서 연결되는 게 분명히 있지만 아마추어 분들께서 턴이 되고 내가 헤드가 떨어지는 느낌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몸은 그냥 놔둔 상태에서 자 보세요. 자 이렇게 헤드를 좀 떨어뜨린다는 느낌을 좀 받고 실제로 여기서 하체가 돌아주면서 떨어뜨린다라는 느낌을 회전을 만들어주게 되면 공을 칠 때 이 느낌을 가지고 사실 코스에서 공을 치신다라고 하면 아이언 헤드 떨어뜨리는 건 큰 문제 없이 좀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레슨 그리고 여러 가지의 느낌을 좀 찾으면서 연습을 좀 해보시면은 실전에서의 아이언 쉽게 떨어뜨릴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 면에서 안소연 프로의 경우에는 이 아이언 헤드를 실전에서 대회 나갔을 때 잘 느끼기 위한 뭐 본인만의 팁 같은 거 있을까요? 저는 방금 프로님이 보여주신 이 동작을 보면서 좀 아찔했던 게 네. 제가 최근에 이렇게 헤드 떨어뜨리는 느낌을 좀 느끼려고 방금 프로님이 뒤에서 떨어뜨리는 모션을 보여주셨잖아요. 네. 그게 제가 요새 연습하면서 하는 연습 방법이고 헤드 떨어뜨리는 느낌을 그런 식으로 제가 찾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헤드 떨어지는 느낌이 더 잘 느껴지고 타이밍도 더 잘 맞다 보니까 전 좀 너무 신기했어요. 이렇게 연습을 하면 아마추어 입장에서는 사실 일관성이 제일 떨어지는데 일관성에 가장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일단은 헤드 무게를 느낀다라는 거는 뭐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내 스윙의 그 원이 어디서 움직이는지를 느낄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어제 골프가 다르고 오늘 골프 다르고 내일 골프가 다른 분들은 백스윙 올리실 때 이 헤드의 무게를 잘 느끼기가 어려우세요. 잘 느끼는 경우들이 많지가 않으신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헤드의 무게를 잘 느끼기 위해서 사실 연습을 하고 우리가 뭐 트레이닝을 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 헤드의 무게만 잘 느껴도 사실 몸 컨디션이 좀 안 좋아도 어느 정도의 플레이를 좀 쉽게 이어갈 수는 있다는 거죠 공을 칠 때.